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전자공학과 김교선 교수입니다.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첫 시간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비즈니스 소프트웨어라는 과목이지만은 실제로는 C 프로그래밍 랭귀지, 즉 C 프로그래밍 언어를 강의하게 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인데요. 강의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전자공학과 김교선 교수입니다. 제 이메일은 kkim@inu.ac.kr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공대 365호에 제 사무실이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8443입니다. 다음은 교재를 소개하겠습니다. 교재는 The C Programming Language라는 책이고요. 세컨드 에디션을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커니간이라는 사람하고 리치라는 사람 두 사람이 제작한 책입니다. 총 272페이지지만 실제 교재의 내용은 190페이지만 다루겠습니다. 그 밖에는 전부 다 부록이 차지하게 되겠죠. 여러분이 이 과정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은 VM 플레이어를 여러분 집에 있는 PC에도 설치를 하시고요. 이거는 과정 중에 어떻게 설치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VM 플레이어에서 사용되는 우분투 이미지를 같이 설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작업했던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USB 스틱 메모리를 사용하면 좋겠죠. 전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지켜야 될 사항들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험이나 퀴즈를 볼 때 부정행위는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가지 과제물에 대해서 표절이나 남의 것을 베끼는 행위 이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본 코스는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눕니다. Preliminary Chapters하고 C Programming Language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C 언어를 배울 때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컴파일해서 실행시키는 그런 과정이 실습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가지 필요한 툴들을 어떻게 설치하고 사용하는지를 먼저 배워두는 것이 Preliminary Chapter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제 각 C 언어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이와 같은 8개의 단계로 차례차례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 두 단계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실제 이 6개의 챕터만 배우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여러가지 기능들을 다 익히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Preliminary Chapter 1을 시작해 볼까요? 먼저 다음과 같은 5가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컴퓨터에 대한 구성, 컴퓨터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컴퓨터에 올라가 있는 여러가지 운영체계를 배우게 되죠. 여러분들이 윈도우즈나 또는 안드로이드 같은 운영체계는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새롭게 배우는 운영체계가 리눅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 리눅스라는 운영체계에서는 C 언어를 개발하기 편리한 여러가지 유틸리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배울 것이 유닉스. 리눅스는 이 유닉스의 일종입니다. 유닉스를 먼저 소개를 하고요. 이어서 C에 대한 역사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닉스에서 사용되는 여러가지 기본적인 절차들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컴퓨터의 내부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나중에 컴퓨터 구조론에서 배우게 됩니다. 먼저 컴퓨터는 여러가지 계산이나 논리 결정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이 하는 것보다 수백만 배 혹은 수십억 배로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그렇다고 하면 사람보다 컴퓨터가 훨씬 더 우수한 건가요? 컴퓨터는 할 수 없고 사람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조죠. 인간은 직관적으로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컴퓨터가 암만 빨라져도 그 능력을 뺏어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창의력을 키우고 직관력을 키우는 이런 것들이 컴퓨터 대비 인간이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 내부를 들여다볼까요? 컴퓨터를 들여다보면은 먼저 CPU Central Processing Unit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부를 보면 Control Unit하고 Arithmetic Logic Unit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이제 메모리가 존재하고요. 여기에 주로 프로그램하고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Arithmetic Logical Unit이 실제 컴퓨터에서 어떤 연산을 하거나 논리적 결정을 해내는 주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Arithmetic Logic Unit은 메모리로부터 피연산자를 읽어서 연산을 하고 결과물을 다시 메모리에 저장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피연산자는 외부로부터 읽어올 수도 있고요. 결과물을 또 외부로 내보내줄 수도 있게 되죠.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형태로 메모리에 저장하게 되는데 그 프로그램을 읽어서 작업을 차례차례 실행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컨트롤 유닛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유닛은 여기 있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여러가지 명령을 아리스메틱 로직 유닛에다 보내서 일을 처리하게 하는 작업들을 하게 되죠. 이와 같은 구조를 폰 노이만 아키텍처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폰 노이만 아키텍처는 프로그램하고 데이터가 모두 다 메모리에 들어가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하버드 아키텍처라는 것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프로그램하고 데이터가 각각 다른 메모리 블록에 저장되어 있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한 학기 동안 이 컨트롤 유닛을 조정할 프로그램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특히 이것을 C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어떻게 개발해낼 것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다음은 오퍼레이팅 시스템, 즉 운영체계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운영체계 그 자체도 시스템 소프트웨어, 즉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컴퓨터의 사용을 좀 더 convenient, 즉 편리하게 하고요. 사용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로 컴퓨터의 데이터하고 그 내부에 탑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기능을 주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들을 실행시키거나 그들을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자하고 컴퓨터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윈도우즈나 이런 운영체계를 통해서 컴퓨터와 대화하는 경험들을 오랫동안 해왔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운영체계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운영체계는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미 사용해왔던 운영체계들도 그 종류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MS-DOS는 이미 15년 전에 사라지긴 했지만 윈도우즈라고 하는 운영체계의 전신이었습니다. 일부 기간 동안은 MS-DOS하고 윈도우가 공용으로 사용된 적이 있죠. 여기 나온 펭귄이 뭔지 알겠습니까? 이것은 리눅스의 심볼입니다. 유닉스라고 하는 운영체계가 오래전부터 개발돼 사용해왔고요. 최근에 리눅스라는 형태로 오픈소스 형태로 여러 유저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학기 동안 사용하고 배울 운영체계도 바로 이 리눅스입니다. 그 밖에 iOS는 애플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이죠. 아이폰이나 또는 아이패드 이런 데서 사용하는 겁니다. 안드로이드, 이거는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 같은 데서 사용이 되고 있죠. 여러분은 이런 운영체계를 이미 여러 해 사용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특히 복잡한 일을 동시에 아주 훌륭히 해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은 처음 운영체계가 나왔을 때는 어떤 특정 하드웨어에만 동작한다거나 싱글 태스킹, 즉 한 번에 한 가지 일밖에 못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하드웨어 플랫폼도 다양해지고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할 수 있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 대의 하드웨어의 일을 나눠서 하는 디스트리뷰티드 네트워크 컴퓨터 시스템들을 구성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등이 이외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의 전자기기는 대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와 같은 기기에 전부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안드로이드 OS가 중요해지고 있죠. 여기 안드로이드 OS에 대한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OS는 그 이름이 주로 과자 이름에서 따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컵케이크, 도넛, 이클레어, 프로요는 프로즌 요구르트, 그러니까 요구르트 얼린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진저브레드, 허니컴,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젤리빈, kitkat 이런 형태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현재 젤리빈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요. 일부 신형 기기에서 kitkat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닉스 시스템입니다. 현재는 주로 리눅스 버전을 주로 사용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이 리눅스 시스템을 사용해서 C 언어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유닉스 시스템의 장점, 그러면 먼저 오픈소스 코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운영체계를 원래 C 프로그램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C 프로그램 자체가 공개되어 있고 그리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누구나 그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 수정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나 그런 유틸리티들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흔히 윈도우즈 운영체계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리눅스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엔지니어들이 낮에는 윈도우즈를 개발하고 밤에는 리눅스를 개발한다라고 농담삼아 얘기하기도 할 정도로 윈도우즈나 다른 운영체계에 있는 기능들이 전부 오픈소스 형태로 리눅스에 전부 다 포팅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일반적으로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계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 즉 멀티 유저나 멀티태스킹 등의 기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킹 기능들도 다른 운영체계 못지않게 아주 우수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C 언어로 사용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운영체계가 전부 C 언어 컴파일러와 개발 도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시스템에서든지 이 리눅스 시스템을 포팅할 수 있는 장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래밍 언어, 프로그래밍 랭귀지입니다.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어떤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작성한다거나 또는 운영체계의 그런 기능을 좀 더 확장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수준에 따라서 계층 구조를 갖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준은 abstraction level, 즉 추상화 정도인데 추상화를 많이 시킨 것이 high level language, 그 다음에 적게 시킨 것이 기계어 형태의 low level language입니다. 그래서 high level language는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자바, 파스칼 이런 것들이고요. low level language는 assembly language나 또는 machine language를 의미합니다. C 언어는 그 중간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개발 형태에 의해서도 이와 같이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Procedural Programming Language, Object Oriented Programming Language, Script Language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Object Oriented Programming은 최근에 아주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로 C++나 자바로 구현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여기서 C 언어는 Procedural Language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만 사실은 C++나 자바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구조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Object Oriented Language의 조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밖에 Script Language들은 프로그램들을 수행시킬 때 여러 가지 보조 형태로 사용되는 그런 언어들입니다. 티클이나 펄 같은 것들이 유명하고요. 그 밖에 인터넷 웹페이지에 자바스크립트가 많이 사용되고 있죠. 다음은 C Programming Language하고 C++ 언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마틴 리차드라는 사람이 BCPL이라는 언어를 먼저 만들었고요. 1970년대에 이것이 켄 탐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B 랭귀지로 격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데니스 리치라는 사람이 B를 근간으로 해서 C라는 언어를 70년대에 최초로 만들어냈죠. C는 1990년대 ANSY하고 ISO에 의해서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C++는 1980년대 델랩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져 있고요. 기본적으로 C 언어에다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능력을 합친 것이 C++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C 또는 C++의 장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구조적인 언어 또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언어로서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그 제공하는 구조를 보면은 하드웨어를 세밀하게 컨트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위 수준에서 앱스트랙션을 높여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한 대로 표준화되어 있고요. 하드웨어에 디펜던트한 그런 코드들도 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스템에나 C 컴파일러는 다 존재하므로 포터빌리티가 아주 높고요. 오랫동안 엔지니어들에게 사랑을 받아와서 가장 널리 쓰이는 그런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안드로이드의 사용을 통해서 자바 언어가 그 사용도가 많이 높아졌고요. 해도 C 언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와 같이 자바나 C++나 다 마찬가지로 C 언어를 근간으로 한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C 언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바를 배우고 싶어도 먼저 C 언어를 배워두면은 자바 언어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음은 C 언어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하는지 그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 학기 내내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소스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에디터가 있겠고요. 그를 컴파일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를 실행시키는 부분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에디터는 우리가 주로 GVIM이라는 툴을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쳐서 넣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이 작성돼서 파일로 저장이 되면 그것을 컴파일하는데 먼저 프리프로세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매크로를 확장시키는 작업을 하고요. 그 이후에 확장된 형태로 C 프로그램을 컴파일해서 오브젝트 코드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오브젝트 코드는 사람이 내용을 보기 어려운 그러나 기계는 이해하기 쉬운 어셈블리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오브젝트 코드들을 모아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묶는 것이 이제 링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링커는 실행 파일을 만들어 놓게 되고요. 이 실행 파일을 실행시키면은 운영체계에서 로더라는 것이 그것을 메모리에 올려놓고 필요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를 차례차례 로드 시킨 다음에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CPU는 이 프로그램들을 프로그램 안에 있는 인스트럭션을 하나하나씩 수행을 시켜서 원하는 기능들을 구현해내게 되는 것이죠. 이때 프로그램이 한 번에 하나만 도는 것이 아니라 여러 프로그램이 동시에 돌기도 합니다. 다음은 유닉스의 역사를 살펴봄으로 해서 유닉스 내부에 어떤 기능들이 있는가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닉스는 처음에 AT&T 벨랩에서 만들어져 있고요. 60년대 후반에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것을 1969년 켄 탐슨이라는 사람이 UNICS라는 이름으로 운영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대부분 운영체계에 필요했던 기본 기능들이 다 포함되죠. 멀티태스킹, 즉 한 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수행시킨다거나 또는 파일 시스템, 즉
즉 저장 매체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컴퓨터하고 사용자 간의 소통을 위한 커맨드 인터프리터 같은 것들이 포함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유틸리티들이 운영체계에 포함되게 되었었죠. 1970년에 이름이 본격적으로 UNIX, 즉 유닉스라는 이름을 갖게 됐고요. 73년에 커널이 톰슨하고 리치라는 사람, 두 사람에 의해서 C 언어로 개발됐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포터빌리티, 즉 이식성이 높아지게 된 것이죠. 1982년도에 최초의 상용 버전인 유닉스 시스템 3가 발표됐고요. 이듬해인 1983년에 시스템 5, 꽤 유명한 버전이죠. 이것이 아직도 이 이름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7년에 85년, 87년, 97년에 이렇게 아까 릴리스 2, 3, 4가 이렇게 발표되었습니다. AT&T에서 만든 시스템 5 말고 또 한 가지 주류가 되는 것이 BSD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버클리 소프트웨어 디스트리뷰션의 줄임말인데 BSD 버전도 중요한 유닉스 버전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톰슨이라는 사람, C 언어로 유닉스를 처음 포팅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에서 사바티칼, 즉 안식년을 할 때 학교에서 이 버전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버전도 유닉스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버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상용 버전인 제닉스 버전이 나왔었고요. GNU라고 하는 그런 프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을 통해 가지고 유닉스에 필요한 여러 가지 유틸리티나 툴들이 개발되어 왔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유닉스는 그렇게 널리 사용되는 운영체계는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도스나 윈도우즈가 사용되었고요. 리눅스는 그 사용률이 5% 미만이었죠. 근데 그것을 획기적으로 늘렸던 것이 이제 리눅스입니다. 1991년에 리누스 토발즈라는 사람이 최초의 리눅스를 만들었고요. 현재 2003년 기준 리눅스 버전 2.6이 가장 최신 버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후에 특별히 더 향상된 기능이 없기 때문에 버전 번호가 더 증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 리눅스, 유닉스에 대한 표준으로서 여러 가지가 있죠. SVID라든지 POSIX, 그 다음에 X 오픈 API, 유닉스 98,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표준으로 지정되게 되었습니다. 리눅스는 실제 리눅스를 배포하는 배포 단체에 따라서 또 구분되기도 합니다. 리눅스를 배포하는 단체들은 이와 같은 네 가지가 있고요. 레드햇, 맨드레이크, 우분투, 데비안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상용 버전들도 있고요. 솔라리스나 AIX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다른 프리 소프트웨어로 BSD의 변형들이 있습니다. 어떤 걸 사용할 건지는 여러분들의 맞는 그 시스템의 그 용도나 용량, 그 다음에 성능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유닉스의 구조입니다. 유닉스의 구조는 양파 구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파는 어때요? 껍질을 까도 계속해서 껍질이 또 나오죠. 그래서 여러 층으로 돼 있는 구조를 보통 이와 같이 어니언 스트럭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앙에는 이제 커널이 들어가 있지요. 실제 이 커널은 전체적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여기 중앙에 있는 하드웨어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죠. 이 하드웨어와 직접적으로 명령을 주고받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커널에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라는 것들이 있어서 이 하드웨어하고 주변에 있는 애플리케이션과의 연결을 도와주게 되겠습니다. 커널 밖에 이와 같이 시스템 콜하고 시스템 라이브러리가 있어서 다른 응용 프로그램들에서 커널에 어떤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널이 응용 프로그램을 위해서 해주는 일들은 메모리를 관리한다거나 액세스 컨트롤을 한다거나 파일 시스템, 즉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열거나 닫거나 읽거나 쓰거나 하는 것들을 이 커널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때 시스템 콜하고 라이브러리 루틴들이 그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 밖에 인터럽트도 핸들링 해주게 되죠. 인터럽트하고 하면은 기존에 어떤 일을 하고 있다가 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던 일을 잠시 중단하고 더 중요한 일을 먼저 해치우고 나서 다시 본연의 업무를 지속하는 거, 이런 것을 이제 인터럽트하고 하죠. 그런 것들 역시 이런 시스템 콜의 도움을 받아서 커널이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그 밖에 에러를 이제 처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죠. 보통 프로그램에서 어떤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스템 전체가 다운, 즉 죽어버리진 않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 바로 운영체계가 이런 에러를 잘 핸들링 해주기 때문이죠. 만약에 어떤 운영 프로그램의 단순한 오류로 인해서 시스템 전체가 정지되어 버렸다 하면은 운영체계에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 외부로부터 어떤 데이터를 읽어드린다거나 또는 외부로 내보낸다거나 이런 것들도 역시 운영체계에서 해줍니다.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PC에서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부분은 주로 마우스나 키보드 이런 것이 되겠고요.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화면, 즉 스크린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쉘입니다. 쉘은 껍데기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커널 주변으로 쌓여져 있는 껍데기라는 뜻입니다. 이 쉘은 커널을 둘러싸고
하고 있고요. 응용 프로그램 또는 사용자와 이 커널 간의 어떤 소통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보통은 이 사용자가 명령을 입력하게 되면 그것을 쉘이 해석을 해서 이 커널 안에 있는 특정한 기능을 호출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되죠. 그 밖에 이런 일련의 기능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유틸리티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C 언어나 다른 쉘 스크립트 형태로 개발되고 있고요. 그리고 하드 디스크에 어떤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파일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디렉토리 형태로, 여러분들은 아마 윈도우즈의 폴더를 좀 더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윈도우즈의 폴더에 해당되는 것이 유닉스의 디렉토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파일들을 디렉토리를 통해서 묶어가지고 계층 구조로 저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